1시간 동안은 이제 통합신고 작성이랑 주석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특수관계인 사전 상담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고 한 1시 50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는 12시부터까지 이제 마치고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은 촉박하고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길어진 점 양해 말씀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채팅창에 계속 질문을 남겨주시긴 하는데, 지금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 직원분들께서 지금 다 답변을 달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지만 혹시라도 오늘 시간에 답변이 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안내 말씀을 드렸듯이 그 홈택스 공익법인 안내 포털 공지사항에 다 질문 내용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등록을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자료를 보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통합신고 작성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지금 4월 1일 날부터 이제 개통을 해서 지금 통합신고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수리 공시를 각각 이제 이중으로 해야 된다는 이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수리 공시를 한 번에 이행 가능하도록 통합신고 시스템을 이제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두 만약 출연재산 보고랑 결산서류 표준 공시를 모두 이행을 해야 하시는 경우에는 종합신고 작성을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간편 공시는 통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홈택스 우리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아래 첫 번째 공시공개 등록에 종합신고 작성으로 해서 이렇게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신고 도움 자료 확인 버튼도 있고 표준 서식 동합 자료 작성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들어가실 수 있으신데,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기본 정보 입력부터 해서 이제 21번 종료까지 총 21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연재산 보고서랑 계산수료 공시랑 합치다 보니까 기존에 한 13페이지, 14페이지 정도 되는 그 신고서들을 합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길어진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한 번에 이제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이제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다른 화면이 아니고,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출연재산 보고서랑 결산서류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이제 같이 이제 똑같은 내용 같이 묻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를 설명을 드리다 보면 또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그래서 각각 화면별로 이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랑 그리고 유의할 부분 등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유의할 부분이 이제 15번의 이사수 같은 경우에, 이사수는 이제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이제 구성원 등기사항 증명서상 이제 이사를 이제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여기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지만이 이후에 뒤쪽 화면에 갔을 때 다시 오류가 서식 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기본 사항부터 입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52번, 53번, 54번 이제 외부 회계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인 경우에는 회계법인명 그리고 54번의 외부 회계 감사 의견을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점심 시간에 이제 채팅창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열을 선택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부 감사 보고서는 우리 내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내부 감사 보고서는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를 입력을 하는 화면인데, 여기서는 이제 공익목적 사업이랑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 상에 그 각 상의 사업용 각 과목들이 다른 서식 뒤쪽에 재무 현황 및 자산 현황,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 이런 각 다른 서식의 동일한 항목에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에서 분류를 잘 하셔서 이제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익목적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복지공익법의 정관에 이제 기재된 공익목적 사업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정관에 기재된 사항이어도 공익목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야 되고, 공익목적 활동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어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이런 부분 등은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부 거래 조정은 위에서 내부 거래 조정 이제 박스를 선택을 했어야지만이 이제 생성되니까, 이때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걸 체크를 하셔서 이제 입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에서는 이제 직접 작성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화면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작성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급적 이제 엑셀 불러오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기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여기서 안내사항이 있듯이 전년 공시자료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직전 3년도의 재무상태표 자료가 정기 재무상태표에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주석 서류 작성인데, 이거는 이 통합신고 작성 이후에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무 현황 및 자산 현황을 입력을 하는데, 우리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그 재무상태표에서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금액을 이제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따로 별도의 이제 어려움 없이 자동 채용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재무상태표상에 금액을 그대로 이제 불러올 수가 있고, 다만 28번 주식 및 출자 지분, 29번 금융자산, 30번 기타자산 이 항목은 자동 채용 및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미 이제 재무상태표에서도 구분이 됐겠지만, 이 작성을 하실 때 이 주식 및 출자 지분이랑 금융자산 이 부분은 사실 구분을 정확하게 잘 해주십사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수이자 같은 경우에도 금융자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 기타 자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를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번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아까 똑같이 이제 똑같이 보셨던 화면이 동일한데, 여기서는 이제 운영성과표상에 그 작성된 그 공익목적사가 기타 사업으로 구분된 금액을 이제 자동 채움 실행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그대로 수익 현황 및 이제 비용 현황에 각각의 하늘색 셀에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유의를 해주셔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장려금처럼 그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보조금은 이제 보조금 수입이 아닌 사업 외의 수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7번 공익목적 사업 세부 현황을 이제 입력하는 화면인데, 이제 우리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 사업 현황을 그 주요 업무 실적 향후 계획 등을 이제 기재를 하시고,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사업 지역을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 공익사업과 그 사업체 모두 체크를 해줍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부분이 반드시 이제 이 공시되는 내용, 이제 결산서를 공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기타라든지 해당 없음에 체크하기보다는 반드시 해당되는 그 내용을 체크를 하셔서 이제 혹시나 오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래 앞에 있던 보셨던 화면의 아래쪽인데 그 공익 목적 사업의 사업대 실적을 이제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여기서 코드를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 사업 내용이 이제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사업 수행 비용이 많은 3개의 이제 실적을 이제 상단에 적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있는 사업 수행 비용 합계는 앞서서 작성을 했던 그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의 공익 목적 사업 수행 비용과 일치해야 한다. 그거를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 08번 공익목적사업 수익 비용 세부 현황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하늘색 셀은 이제 자동 채움 실행을 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운영성과표 상에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 기부금품을 이 개인 기부금품이냐 영리법인 기부금품이냐 이제 다른 모금단체에서 받은 기부금품이냐는 이제 별도로 구분을 하셔서 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 중에서 기부 물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로 또 구분을 해주셔야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이제 기타 공유 목적 사업 수익이랑 사업의 수익 이 부분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기재된 내용이니까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시 공익 목적 사업의 비용 세부 현황을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도 앞서서 이제 자동 체험 실행하기를 하면 이제 여기에 자동 파란 하늘색 셀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여기도 이제 수익 현황 및 비용 현황 작성했던 공익 목적 사업 비용을 기능별 성격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입력이 되는데 국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해당이 되는지 그 내용을 작성을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 사업. 방금 전까지는 이제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세부 현황을 작성을 했고, 지금은 이제 기타 사업에 대한 그 세부 현황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료에도 있듯이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운영성과표상의 손익을 이제 금융, 부동산, 기타 사업 손익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원천별로 구분을 해서 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자동시험 실행하기를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질상 11번 항목만 이제 기재가 되지 나머지 부분은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10번째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랑 공시에 있던 각각의 화면을 이제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4개의 이제 별도의 각각의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한 번씩 선택을 해서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상세 내역하고 사용 현황 작성을 하고 그리고 설립 출연자 해당 사업연대 출연자에 대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인데 여기서는 이제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고 엑셀 파일에서 불러올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기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버튼을 누르면 전년도에 작성한 사용 명세가 자동으로 채워지니까 여기서 채워지게 된 이후에 항목별로 클릭을 한 후에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한 금액과 사용처를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등록하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해당 명세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제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 목록만 추가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쉽게 이제 입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하실 때 유의할 사항을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다운받은 서식에서 이제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파일 업로드를 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은 엑셀 블록이 기능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반드시 직접 작성 방식으로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슬립 시 출연자랑 땅에서 하면 출연자를 이제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구분은 이제 아까는 각각의 탭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각각의 화면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제 작성 대상을 보시면 재산 출연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 출연 재산 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출연한 자를 이제 작성을 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슬립시 출연자를 작성을 하실 때 이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면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사면도 출연자를 작성을 하실 때는 여기서도 자동 체험 실행하기를 누르면 앞서 작성했던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회사 중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2천만 원 이상 기부한 내역이 자동으로 채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자료 불러오기랑 자동 체험 실행을 하시고 반드시 작성 대상이 한 번 더 누락이 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신 후에 다음으로 이동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작성 대상이 구분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작성 대상은 외부 회계 감사 대상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화면에 이제 편리하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보실 때 아래쪽에 보시면 자동 체험 실행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에서 작성한 해당 항목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용 사유나 사용 계획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후 사용 계획을 반드시 입력을 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그 14번에 이제 미사용 사유 또는 사용 계획을 입력을 하실 때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익용 출연 재산의 공익 목적 의무 사용 현황을 작성하는 화면인데 이는 앞서서 본 서식과는 달리 작성 대상이 그 총 자산 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익 금액과 출연 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그리고 주식 보유 관련 의무 이행 신고 대상 법인이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수익 사업용, 그러니까 수익용 또는 그 출연재산 가액의 1% 또는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 현황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성 대상이 되면 반드시 이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1번째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를 이제 작성하는 화면인데 첫 번째는 지금 보시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사용 명세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연도에 사용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는 지출 명세서 작성입니다. 첫 번째는 출연재산 매각 대금 사용 명세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엑셀 블록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여기서 들어오시면 제일 편리한 방법이 이 정기에 작성한 매각대금 명세가 있는 경우에 여기서 정기자료 불러오기를 하시면 이제 편리하게 내역을 불러오실 수가 있고 여기서 불러온 내역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금액이랑 세양 사업연도 금액을 수정을 이제 하시고 그리고 등록을 하시면 이제 그 내역은 이제 수록이 되고 그리고 별도로 이제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한 재산을 추가를 하시면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서 작성했던 서식에서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에서 해당 지출한 내역 등이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첫째 수혜자 수혜단체에게 지출한 경우 둘째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셋째, 운영 경비에 지출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이때 작성을 하실 때 금액 기준이 이제 1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수혜자나 초회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100만 원 이상인 수혜자는 개별 수혜자별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출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을 적으시고 지출 목적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그러니까 미술품 등의 자산을 취득을 한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인 자산은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시고 100만 원 미만인 자산은 자산 종류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서 강조가 들었던 내용이 매각대금을 이제 만기가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 적금 등의 예치를 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취득한 걸로 봐서 지출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될 대상이 맞지만, 보통예금 또는 이제 만기가 6개월 미만인 금융상품에 예치를 한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본 이 지출명세서에서는 작성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유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번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사용명세서를 작성한 화면입니다. 작성 대상은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한 실적, 해당 사업년도 운용소득을 작성하고, 그리고 해당 사업년도에 수혜자, 자산취득, 운용경비 등의 지출명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출명세서는 실제로 해당 사업년도에 지출명세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 첫 번째 이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보시면 전년도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위쪽에 이제 작성을 하시고, 해당 사업년도의 운용소득을 이제 아래쪽으로 계산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첫 해, 그러니까 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첫 해 실적을 기준금액을 초과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가부조액은 이제 0보다 크기 때문에 굳이 8번부터 12번까지는 입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6번의 금액이 1년 내에 그 사용 실적이 기준액보다 이제 기준액보다 적어서 가부조액이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5년간 평균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전기자료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기자료 불러오기가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시면 해당 내용 불러오니까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내 말씀드렸던 거는 6번의 가부조액, 즉 가부조액, 해당 사업년도의 가부조액과 5년간 평균의 가부조액이 이제 미달 각각의 음수로 나온 경우에, 이때는 각각의 값의 절대값과 여기에 이 절대값 중에 작은 금액을 여기에 24번 기준 미달 사용액에 입력을 하게 되고, 이때 이 사용액 금액이 입력이 하게 되면 25번에 운용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에는 미달 사용액의 10%가 가산세가 입력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 앞서서 보셨던 화면에서 1년 내 사용 실적 중에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가 있거나,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 목적 사업비 지출명세가 있는 경우에 이때에는 이제 해당 서식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예시가 있듯이 이 내용을 좀 확인을 하셔서 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성하실 때 100만 원 이상 기준을 100만 원 이상 기준이 있음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13번째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앞서서 작성했던 10번, 11번, 12번의 이 서식을 실질적으로 이 서식에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이제 불러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그 자동 체험 실행을 하기를 하시면
앞서서 작성했던 각각의 세 가지 사용명사에서의 목록이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그대로 그냥 불러왔다고 해서 끝낼 게 아니고 목록 내용을 이제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면 이 위쪽에 내용이 상세히 내용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수정할 내용을 이제 필요한 항목 수정을 하신 후에 이 아래쪽에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있던 목록에 그 내용이 업데이트돼서 이제 수록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서는 주식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보시듯이 이제 네 가지 주식 등의 보유 현황, 그리고 변동사항, 의결권 행사 결과, 그리고 내부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이 네 가지를 이제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주식 보유 명세서를 이제 입력을 하는데 현재 3년도 말 현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주식 발행 회사별로 작성을 하시고요. 계열 법인 여부와 의결권 여부에 따라서 보유 주식을 각각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편리하게 입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앞쪽에 보시면 정기 자료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하단 목록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업연도 중에 매각한 주식은 삭제를 하시고 신규로 취득한 주식은 추가를 해서 그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목록을 클릭해서 증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유 주식이 다양한 경우에는 이제 엑셀 불러오기 기능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 보유 주식 변동 사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제 변동 사유가 이제 사유 중에 이제 출연, 유상 취득, 매각, 매각 등으로 해서 보유 주식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작성을 하는데 이때도 직접을 입력을 하시거나 엑셀 블록을 통해서 이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엑셀 블록이 버튼이 없는데 한 4월 10일경 이후부터 아마 생성이 될 예정이오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세 번째 의결권 행사 여부를 작성하는 화면인데 이 작성 대상을 보시면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의결을 행사한 경우에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공익법인의 종재산 가액에서 특수관계 있는 내국범의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주식 등 보유 현황을 앞에서 작성을 한 경우 이제 했으니까 이쪽에 오시면 특수관계 지득가액 및 장부가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번째로 그 이사 등 선임 및 기준 초과 경비면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사 등 주요 구성 현황과 기준 초과 이사 및 임직원 경비명세를 입력을 하는데 첫 번째로 눌러보시면 이사 등 선임 명세서에서는 공익법인 전체의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사 등이 이제 출연자하고 출연법인과 다른 이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해당 부분을 이제 해당되는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고 여기 11번 구분란에서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해서 적는데 만약에 이사와 임원을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로 체크를 하셔서 이제 등록을 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전년도에 작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이때 정기자료 블록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시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존 초과 이사 및 임직원 경비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내용은 이제 출연자 또는 거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에 직접 지급한 그 직접 간접 경비, 즉 급여라든지 판공비, 차량 유지비 이러한 금액들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 화면이고, 이때 만약 작성이 되게 되면 직접 간접비 전액 경비에 대한 전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당이 없으면 기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반드시 모든 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익법인을 이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신 우리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복지사님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째로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위에서 말씀을 드릴게, 이 앞에서 정기 2월은 전년도에 작성한 그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의 차기 2월 금액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서 보여준다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혹시나 수정할 사항이 있다 하면 여기서 수정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만 당해 우리 23, 4년도만 이제 수정을 한다 하면은 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년도 차기 2월하고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이 금액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2, 4년도에 대한 부분도 다 수정을 해서 재공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달 수입과 지출된 기부금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 지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출 내역 이 밑에 기부금 지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지출 금액의 합계가 이 국내사업 지출 합계랑 국외사업 지출 합계와 이제 일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유의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이제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의 국내 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구분이 이제 수혜자에게 지출한 경우, 그리고 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 운영 경비에 지출한 경우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이제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수혜자별로 작성을 하시고,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출 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을 적으시고 지출 목적별로 합산을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상으로 100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셔야 함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외 사업에 대한 지출 명세 작성을 하는데, 이 부분은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 국가가 다른 경우에 국가별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 외에는 작성 방법은 국내 사업 지출 명세서가 그 작성 방법 동일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채팅방에 저희가 당연히 이제 원래 오늘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하면서 교육을 하는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이제 모든 상황에 바로 즉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혹시 또 건수도 많고,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채팅창에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도 포함을 해서, 그리고 그 답변이 안 나갔던 자료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Q&A 형식으로 해서 우리 아까 보셨던 우리 공익법인 종합 안내 그 포털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지사항에 그리고 등록을 해 놓을 테니까 이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17번째로 이제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실제 그 내용은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이제 홍보를 한 경우에 이제 홍보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러한 광고라든지 홍보를 한 있는 경우에 그 해당 사항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이때 해당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이 점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번째로 감사 보고서를 이제 첨부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해당되는 이제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거나 실질적으로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계감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무 확인 19번째로
세무 확인서를 입력을 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 전문가에게서 이제 세무 확인을 받고 수령한 그 공익법인의 세무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사업 목적을 선택을 하시고 설립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20번 위반 금액이랑 21번의 외부 전문가 종합 의견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자산 보유 현황이랑 수익 금액 현황은 자동으로 우리 앞에서 입력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화면에 오면은 자동으로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첨부 서류 제출 화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여기서는 이 첫 번째 합계 금액은 앞에서 이제 입력했던 위반 금액과 일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에 해당되는 2번부터 14번까지는 이제 외부 전문가가 확인한 적정 여부랑 위반 금액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강조가 드렸던 부분이 이 10번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 수익 명세서랑 14번의 보유 부동산 명세서는 여기서 적정 여부가 여라 하더라도 이제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에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1번부터 13번 서식 같은 경우에는 적정 여부가 부인 경우에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한번 이 화면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그 기존에 우리 출연재산 보고랑 디일산수리 공시랑 조금 큰 틀은 비슷합니다만 이제 처음 아마 보실 화면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앞에서 1번부터 19번째까지 다 작성을 하게 되면 위에서 이제 작성된 서식을 정확하게 제대로 다 들어왔는지 한번 좀 먼저 일단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 작성을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내용 검증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내용 검증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오류 내역을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오류 조치 방법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면은 이제 각결산술 공시에서 보셨듯이 이제 화면이 다운받을 수 있는 그 서식이 첨부된 서류가 다운받을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확인을 해서 각 해당되는 항목 그 오류 구분에까지 오류 구분 번호별로 확인을 하셔서 오류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후에 오류 조치가 완료가 다 됐다거나 아니면 당초부터 오류가 없었다 하면 여기서 작성 완료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가 된 후에 그 클릭을 하시면 결산 수리 등 공시 미리 보기 그리고 출연재산 보고서 미리 보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활성화가 됐다고 해서 바로 그냥 제출을 하시지 마시고 이 앞에 각각의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반드시 이제 작성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이 없다. 그렇게 각각을 확인하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그전까지는 지금 이 스텝 1에서 다 작성을 했는데 이제 스텝 2를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으로 쭉 당기면 이 접수증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4월 말까지 그 출연재산 보고랑 기른산술 공시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종합자료에서 작성을 하시고 난 뒤에 종합신고를 하시고 난 뒤에 혹시라도 그 수정 사항이 있다 하시면 이제 그 종합신고에 들어오셔서 4월 달에는 이제 수정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만약에 5월이나 6월 달 그러니까 신고 기간 이후에 수정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결산수리 공시랑 출연재산 보고서 그 개별 화면에서 수정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꼭 좀 유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통합신고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 때 이 내용도 한번 다 함께 다 등록을 해 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준 주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석 서류를 제출하는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 이제 주석 서류 제출 및 직접 작성하는 화면인데 여기에 방법이 파일로 작성하셨다고 하면 여기 이제 주석 서류 제출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접 작성하시겠다고 하면 이 주석 작성하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해당 없다고 하면 해당 없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석 서류 제출을 이제 서류 파일을 제출하는 방법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고 이제 두 번째 파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제 파일을 선택하는 창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업로드를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파일 선택을 하시고 파일 업로드를 하신 후에 여기에 이제 주석 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주석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알림 창이 창이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보셨던 주석 서류 제출 및 직접 작성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다시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가 있지만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넘어왔다가 주석 서류 제출로 다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시 이제 방금 등록했던 화면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이 제출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반드시 정확하게 내용이 잘 들어갔는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각각의 7가지 주석을 작성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만 여기도 보시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작성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클릭을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단기 금융자산을 상품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자산을 해야 되는데 이 예시를 보시면 보통 예금 중에 2천만 원 이제 차입금 담보로 사용이 되었다는 내용을 이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유의를 하실 게 사용 제한 여기를 보시면 해당 자산을 공익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 예시를 들면 담보 제공 그리고 질권 설정 기본 재산 이러한 경우는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부분이 그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자산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좀 차이를 이제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차입금 등 현금 등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1년 그 차입금이 이제 1년 이내의 상환이냐 아니면 1년 이후의 상환이냐 해서 장 단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은행으로부터 이제 10월 달에 이제 23년 10월 달 차입해서 6개월 후인 24년 3월 31일 날 상환을 해야 되는 차입금 5천만 원이 있다. 이때 이자율이 7,800%다.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내용만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유의할 부분이 여기서는 차이점이 장기말 유동성 장기부채, 그 정기말 유동성 장기부채에 대한 이 내용이 여기에 이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제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현물 기부의 내용이라는 그 화면입니다. 그리고 작성 대상을 보시면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을 기부금 수익이나 기본 순자산으로 계상한 공익법인이 작성 대상이고 이때 작성 방법은 기부받은 현물을 이제 단기와 천기로 구분을 하시고 기부자명은 기부자 이름이나 회사명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물 내역은 뭐 토지나 주식, 의류 이러한 기부받은 자산명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부받은 현물을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한 경우와 기본 순자산으로 편입한 경우로 구분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만, 여기에 작성 사례 예시를 넣어놨습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공한 담보 보증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작성 대상은 차입금에 대한 담보 제공 자산, 취유권 설정 및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등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작성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작성 사례를 같이 한번 보시면 공익법인이 실시은행의 만기가 2004년 5월 1일인 차입금을 차입하면서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내용에 대한 이제 주석 사항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는 입력하는 곳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특수관계인 내역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특수관계인과 중요한 거래 내용을 작성하고, 특수관계인 담보 및 보증 내역을 작성하는 세 가지로 구분을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제 특수관계인을 이제 입력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버튼 클릭해서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입력한 특수관계인 내역이 나오고, 여기에 목록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재화 매입 등 금액란에 1억 원을 기재하고, 이제 기계장치를 친족 홍길동으로부터 당기에 기계장치를 1억 원에 구입을 했다, 이렇게 한 내용을 이렇게 지금 화면의 예시처럼 작성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내용을 하는데, 이 작성 사례별로 이제 설명을 이제 작성해 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 내용 중에 담보 및 보증 내역을 작성을 하는 화면입니다. 앞에서 이제 작성했던 특수관계인 내역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이제 이 아래쪽에 이제 특수관계를 선택을 하면 이 위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그 담보 및 보증 내역을 입력을 하시고 등록하기를 누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섯 번째로 그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내용, 소송 금액, 진행 사항 등을 입력하는 주석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제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A 공익법인이 당기 말 현재 서울시와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이 1심 진행 중이며 소송 가액은 2천만 원입니다. 이 내용을 소송법원과 상대방 사건명 진행 상황을 각각에 다 쉽게 입력을 하시고 등록하기를 누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끝으로 이제 기본 순자산의 지득원가와 공정가치 비교를 작성을 하는 주석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작성 대상이 이제 기본 순자산이 있는 경우에 기본 순자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지득원가와 공정가치를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이 작성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하셔서 한번 예시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서 Q&A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이 주식을 공시하지 않으면 불이익 있나요? 라는 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시를 이행을 하지 않거나 그 공시 오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이제 과세관청이 이제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만약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산총액 0.5%가 가산세 부과될 수 있다. 이 점을 유의를 꼭 해주시고,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다 하면 해당 사항으로 표시를 하면 되고, 해당 있는 내용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익법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전 상담 제도란 보시면 복잡한 세법 규정으로 그 공익법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나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 대상은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공익법인, 그리고 이사 또는 임직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공익법인이 상담 신청하실 수 있고,
상담 신청 방법은 홈택스 또는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하시되 신청서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 전담부서가 이제 저희 과내 이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접수해 주신 그 이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제 결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런 필요하신 우리 단체에서는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제도를 활용을 했을 때 혜택으로는 공익법인이 이제 232 인증원 채용과 관련해서 이제 사전 상담 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답변 부분은 이제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오늘 이제 여기로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잠깐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 이제 신고를 하시면서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채팅창에 남겨주신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 공익법인 안내 포털이라고 홈택스에서 우리 출연예산 보고랑 뭐 동합 신고할 수 있는 그 화면에 들어오시면 아래쪽 그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공지사항에 답변을 다 등록을 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럼 이상으로 이제 마치고 그 2시부터 기부금 관련해서 저희 과 내 다른 조사관님께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